자, 31에서 3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고전 소설입니다. 작자 미상의 한조 삼성 기봉이 되겠고, 한조 삼성 기봉 요 뜻풀이는 뭐냐면 한나라의 세 가지 성씨의 기이한 만남,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고 질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32번은 문맥의미 파악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33번 역시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34번이 박스 기준이 되겠네. 자, 요거 기준점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한조 삼성 기봉에는 부부가 전생과 다른 성별로 환생하는 환생담 구조가 드러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기적인 요소라는 점, 즉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작품에서 여성 인물은 남편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며 환생을 통해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이를 돕는다. 환생 전후의 부부관계가 역전되어 전생의 남편은 환생 후 전생의 아내가 겪었던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하의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 작품은 뭐예요? 바로 요거죠, 이거. 이거를 좀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조 삼성기봉. 낭원 곽후가 얼음빛 냉정한 얼굴로 차갑고 매섭게 말했다. 신첩 낙원은, 자, 신첩이라는 말은 여성이 자신을 낮춰서 말할 때, 자신을 낮춤, 이럴 때 신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이 되겠죠? 낭원 곽후. 신첩 낭원은 윤회를 2번 하였사오나 한나라와 맺은 원은 수백 년이 지나도 풀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원은 원망이 되겠죠. 처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는 여태자의 후궁이 되어 왕손을 낳았으나 공손비에게 은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공손비하고 어떤 그 총의 대결을 벌이다가 밀려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깊은 궁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원수놈 강충의 꾀에 빠져 태자가 원통하게 죽음에 첩 또한 태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기도 죽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순서를 좀 매겨 볼게요. 위에서 윤회를 2번 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생애, 첫 생애 이게 되겠고, 그 후 다시 한나라에 태어나 부귀한 가문의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전생의 억울함을 씻고 여태자가 재생한 광무제 유수를 만나 수견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수견은 오래된 인연. 원래 유수 집안은 동기가 많고 동기의 형제가 많고 가난한데 비하여 신첩의 집안은 왕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정한 인연에 매여 비난한 유수에게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자, 문맥의 파악각이 있었죠? 기억 부분입니다. 32의 1번 적절한 것 찾기. 자신과 다른 인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했어요.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는 부분은 없었죠? 그냥 차이점. 유수는 가난하고 나는 부귀한 귀한 딸이다. 그런데 하늘의 인연으로 결혼을 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질문. 색한 초가집에서 뽕을 심고 보리죽이라도 쓰며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주버니와 시누이를 공경하며 시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정집안의 재산으로 남편이 천하를 도모하게 하였으니 비록 천명 하늘에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첩이 내조한 공덕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32의 2번 사건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니죠? 남편이 이렇게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내가 많이 뒷바라지를 해서 내조의 공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질문. 이렇듯 어려움을 함께한 신첩을 후에 헌식창처럼 버리니 신첩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어찌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서리법. 또 버림받았네요. 인간 세상의 윤회는 실로 기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번째 생애죠. 요렇게 둘째 생. 자, 인간 세상의 윤회는 실로 기쁘지 아니합니다. 2번이나 버림받았으니까. 하오나 이번 윤회에는 음양을 바꾸어. 자, 음은 여성을 의미하고 양은 남성이죠. 음양을 바꾸어 신첩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고 저 유수는 여자가 되게 하여 복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드러났어요. 세 번째 윤회는 남자 여자를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골수에 깊이 박히는 곽후의 원통함을 들은 옥황상제는, 자 그럼 옥황상제가 초월적 존재가 되겠네.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 전기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옥황상제는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고개를 숙이며 강모강 유수와 태음성 의무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잠시 후 그들이 이르자 옥황상제가 소원을 물었다. 강모강 유수와 태음성 의무는 다만 옥황상제의 만수무강하심을 축소할 뿐 말이 없었다. 옥황상제가 비로소 머리를 끄덕이고는 남도성과 북도성에게 세 사람의 윤회 보응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윤회, 보답, 응답. 윤회에 합당하게 해라라는 얘기죠. 남도성과 북도성의 명을 받고는 서천열애를 청하였다. 서쪽 하늘의 열애 부처님입니다. 한나라 때의 세 사람이 갈 곳을 명하소서. 서천열애가 즉시 육갑신에게 명하여 각각 갈 곳을 점지하였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오죠.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옥황상제가 있었고 남도성과 북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열애가 있고 육갑신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비현실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옥황상제가 낙원 곽후와 강무관 유수의 음양을 바꾸라고 명하자 서천열애가 유류병이 된 감노스를 낙원 곽후와 강모강 유수에게 뿌리며 진언을 외웠다. 진언인 주문. 잠시 후 낙원 곽후는 작고 작약한 몸이 변하여 팔척장신의 헌헌장부가 되었다. 헌칠한 장부, 사내가 되었고 옷을 가져와 입히니 아리따운 부인이 순식간에 헌칠한 호굴이 되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낙원 곽후는 반평생 품었던 한을 잊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옥황상제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 자, 여기서 이제 여성이었다가 남성이 되었어요. 한편 강모강 유수의 씩씩한 몸도 순식간에 꽃다운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왕의 옷을 벗기고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를 입히니 옷 같고 꽃 같은 자태가 수려하였다. 달을 숨게 하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하였으며 물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멈춰 떨어질 만큼 아름다웠다. 자, 요 부분 요렇게는 지금 유수 남자였죠. 유수가 이제 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이제 서술자 개입, 편의자적 논평 부분이 해당이 되겠어요. 아름다움을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묘사했습니다. 곁에 있던 선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니 강모강 유수가 몹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태음성 의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을 하지 못했다. 옥황상제가 말했다. 짐이 낙원에서 온 운을 따르고자 하니 너희들은 각각 태어나고 싶은 곳을 말해보아라. 이때 짐은 옥황상제를 의미하죠. 또 왕이나 황제가 자신을 낮춰서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략줄거리. 그래서 앞에 내용은 이제 낙원 곽후가 옥황상제한테 소원을 빌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뒤바뀌어서 이제 환생을 하게 되는 그런 전의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중략줄거리. 곽후와 유수의 계비 음후는 각각 강왕, 조수와 설려주로 환생하고, 자, 이름 따갖고 와야 되겠죠? 곽후는 광왕으로, 남편이었던 유수는 조수아로, 그 다음에 유수의 계비 음후는 설려주로 환생하고, 곽후와 각별한 사이였던 신우의 백희공주는 위옥희로 환생한다. 강왕은 조수아와 혼인하고 이후 전쟁터에서 돌아온 위옥희와 혼인한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상황 제시가 되어 있죠. 인물들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도식화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조수아가 노발대발하며, 자, 왜 노발대발합니까? 바로 위옥희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강왕이. 노발대발하며 베개를 베고 누우니 머리에 쓴 관은 벗겨지고 귀 및 비녀는 빠져 있었다. 가을 물결같이 맑은 두 눈에 노기가 등등한 가운데 두 뺨에는 근심과 원한이 가득하니 강왕이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말했다.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이때 과인은 누굽니까? 강왕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황제가 자신을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할 때 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채운 후에 박복한 청상호랍의 모습이 어찌된 일이오. 자세히 곡조를 알고자 하오. 채운 누각. 아마 이 한자는 없지만 다채로운 구름 누각에 박복한 복이 없는 청상 호럽의 모습이 어찌된 일이요. 자, 그래서 여기 박복한 청상 호럽의 모습, 지금 현재 누구 모습입니까? 조수아의 모습이죠. 자세히 곡조를 알고자 하오. 자, 삐진 거죠. 왜 삐집니까? 위옥해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30의 3번. 상대의 외양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자, 얘는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될 게 뭐냐면은 상대의 외양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며 했어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박복한 청상 호럽의 모습이 어찌된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세히 곡조를 알고자 하오. 그래서 뭐 적절하죠.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예, 전 답으로 꼽아 놓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몸이 호름이나 과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왕께서 이미 위씨를 만났으니 이때 위씨가 누구예요? 위옥희. 첩은 박명한 사람입니다. 첩이 스스로 깊은 방에 거처하며 이 세상을 마치려 하니 엎드려 말할 건데 대왕께서는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자기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을 마치고 환한 기색이 드러나니 강왕이 교만하고 속 좁음을 즐거워하지 않아 잠시 후 다시 웃으며 말했다. 위씨는 당초 과인과 혼인을 약속했던 옛 정인이요. 또한 남서 땅에서 세운 큰 공은 갚을 길이 없고 과인을 병에서 구한 은공 또한 적지 않소. 이런 이유로. 자, 이런 이유가 뭡니까? 1, 2가 되겠네. 이런 이유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이유를 임금께서 표창하신 것이고 과인이 또한 공경하는 것이요. 위씨가 궁중에 온 지 겨우 이틀인데 부인이 이처럼 투기를 하니 그 곡조를 알지 못하겠소. 부인의 이러한 뜬금없는 행동을 과인이 어찌 웃어넘길 수 있겠소? 스스로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자녀를 때리니 투기하는 부인이 무서워 과인이 어찌 장부의 풍류를 없앨 수 있겠소?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왕이 조수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뭐가 문제야? 나는 위옥희하고 결혼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어. 그리고 임금께서도 좋다고 했어. 근데 뭐가 문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마치고 발걸음을 돌려 남궁으로 향했다. 조수아가 강왕의 준절한 기색을 보니 평소 진중하였던 사락이 없었다. 준절한 기색, 너무 엄격하다는 얘기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는데 문득 유모 개파가 들어와 좋은 말로 위로하니 조비가 탄식하였다. 이때 조비가 조수아예요. 이때 비는 왕비 비자.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배옷을 입는 궁벽한 선비 아내가 되어 보리밥과 푸성기 반찬에 만족하고 나무뿌리와 고사리를 캐며 살기를 항상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번잡한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받고 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32의 4번. 미래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의 어려움을 공감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 대한 처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억지로 아닌 척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나는 이제 분하고 원통하여 죽을 것 같다. 개파는 조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 키운 정이 깊었다.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째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자, 이 부분도 서술자 개입, 편집자장 논평 부분이 되겠네요. 우울하였으나 어찌할 개교가 없었다. 개파는 본래 성품이 뭐가 나지 않았기에 위옥희를 해칠 마음을 내곤 하지 않았다. 이날 밤 강왕이 남궁에 이르러 위옥희를 대하니 옷 같은 자태와 달빛 같은 광채가 더욱 새로웠다. 왕이 흔연히 웃으며 말했다. 과인이 과연 처복이 넘치는 것 같소. 과인이 본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매불만 구한 것이 아닌데 하늘에서 성녀를 점자였으니 이제 성녀는 누가 되어 위옥희가 되겠죠. 부부가 된 성인 성녀를 기리는 시경의 노래가 조금도 부럽지 않소.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근거로 삼아 자기 자신의 행동 변화가 아니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2의 답은 3번. 자, 또한 조씨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뒤를 이었으니 조씨는 이제 조수아 그대가 태임, 태사의 덕을 이어 과인에게 내조를 잘 하도록 하오. 자, 이런 식으로 인연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박스 문제를 항상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 1번 곽후가 남편과 함께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후 남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밝히는 장면에서 여성 인물이 원통한 마음을 품게 된 원인이 드러났죠. 2번 곽후가 윤회에 관한 소원을 비는 장면에서 여성 인물이 다음 생에서 남편과 서로 반대의 성별로 태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고요. 3번 옥황상제가 한나라 시대의 세 사람의 윤회를 관장하는 장면에서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인물의 부탁을 수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4번 조수아가 스스로를 박명하다고 인식하고 분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서 환생으로 인해 부부의 처지가 역전되어 전생의 남편이었던 인물이 심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5번 강왕이 남궁에 이르러 위옥회를 만나 내조를 요구하는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상대와 바꾸려는 임무 요구 자체의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을 뿐더러 가부장적 질서를 구현한다가 아니라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 이건 하늘의 복이다. 나는 처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문제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없어요. 편집자적 논평을 활용하여 있었죠. 서술자 생각을 드러낸다. 당연한 겁니다. 답은 2번.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 해결 과정. 지금 내적 갈등이 아니라 외적 갈등입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 그리고 해결도 아니고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4번. 꿈과 현실을 교차해 없습니다. 5번.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없습니다. 공간적 배경보다는 인물의 외양 묘사. 인물 묘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그것마저도 긴박한 분위기란 말보다는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갈등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 그러면 33번 문제입니다. A에서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태자 강충의 계략에 빠져 억울하게 죽었다. 내용이 맞고요. 음후 옥황상제 앞에 유수와 함께 이르러 소원이 무엇인 질문을 받았죠. 남도성과 북두성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서천녀를 불러왔고 위옥희 남서 땅에서 공을 세우고 강왕을 병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혼인하기로 했고요. 계파 위옥희를 해칠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틀렸다. 실제로 계책을 세우지 못함. 해칠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색깔 좀 달리해서 줄을 치겠습니다. 자, 어디 있었나? 이 부분. 계파는 본래 성품이 모가 나지 않았기에 위옥희를 해칠 마음을 내곤 하진 않았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어디 갔냐? 33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 32, 33, 34번 문제 작자미상의 한조 삼성 기봉 지문 분석 및 문제 설명을 마칩니다.